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이 연준에게는 두 가지 책무가 있죠. 바로 완전 고용과 금리, 물가 안정입니다. 이 전일 발표가 된 미국의 4분기 고용 비용 지수에 따르면요, 급여와 복리후생 지수 모두가 3분기 연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그간 금리 인상 중단을 바래왔던 시장 참여자들은 고용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반기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반에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과연 이 시장의 기대를 파월은 지켜줄지, 이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시경제와 관련한 모든 것 저희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도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견님 몸이 또 안 좋으셔갖고. 예. 네, 오늘 얼른 성견님이 쾌차를 하셔야 될 텐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앵커님이 시작할 때 좀 얘기 드렸던 것처럼 FMC 회의가 코앞이죠, 이제. 네, 이제 새벽 시간 장세 들어가고 이제 목요일 넘어가는 한국 시간으로 4시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4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일단은 오늘 당일은 당연히 이제 프리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슈가 상당히 이제 FMC로 몰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제가 또 출연을 하게 되는데 FMC에서 나온 성명서 내용과 더불어서 기자회견을 좀 다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대감이 계속 실리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근데 너무 기대를 갖지 말자라는 게 제 말인데,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이 얘기에 대한 근거를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지만 또 목요일의 남자 해양 마스터님이 여러분께 지금 열리고 있는 FMC 회의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는 시장 투자자들을 이끈 글로벌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CNBC가 진행한 투자자 설문에서 참여자들은 2월과 3월 각 25bp의 금리 인상이 있을 테지만 기준금리 상단이 5%에서 정점을 찍은 뒤에 연말에는 4.6%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인플레이션의 하락, 그리고 GDP의 상승, 임금 상승률의 둔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연말이면 금리 인하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연말에 대한 금리 인하 신호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네, 연준에서 볼 수 있는 시그널은 없는 네, 상황이고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예. 현재로서는. 근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사실 예측을 해야 되는 모멘텀 자체가 네. 굉장히 최근 들어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 모멘텀 주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네. 원래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장기 모멘텀을 실제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중앙은행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좀 긴급한 지표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일정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주기 자체가 급변하는 상황이 좀 펼쳐졌어요. 네, 시장 변동성도 컸고요. 그죠. 3개월 뒤에 일을 지금 당장 발표하고.
네, 아직도 현재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예. 그만큼 어떤 지표에 대한 서포팅이 필요한 거죠. 확실히 뭐 물가가 완전하게 내려가면서 완전 고용 형태를 이루어서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죠.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섣부르다. 이 판단은. 연준에도 어떤 명분이 좀 확실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내일 페드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은 실제로 낮다고 저는 좀 쳐집니다. 예. 현재로서는. 자,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을 근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사실 우리가 이 금리 인하를 연말이에요, 연말. 예, 연말. 근데 연말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발표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지금부터 오를 거예요. 실제로 정상적인 통화 정책에서는 이걸 연준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실제로 금리 인하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얘기가 나오는 건 3월이에요. 3월 FOMC 회의. 2월이 아니라 3월일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3월엔 뭐가 있어요? 점도표 발표가 있잖아요. 점도표 발표. 그렇기 때문에 그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신호는 3월 FOMC 점도표 발표 때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시장에서 지금 막 들떠 있죠. 사실 막 이제 더 오를 것 같고 피봇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먼저 얘기를 드렸던 거는 오히려 회의록에서 좀 해답을 찾아보자 라고서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FOMC 회의록에서. FOMC 회의가 아닌 FOMC 회의록. 회의록은 언제 발표하죠? 내일. 그리고 FOMC 당일날 있는 그 정확히 2주 뒤입니다. 지금부터 2주 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회의록에서 시장 반등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최종 금리를 발표한 캐나다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나아간 걸 보면은 이제는 연준이 이제 최종 금리를 발표할 수 있겠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올라요. 예, 그게 실제로 나온다면. 근데 내일 어쨌든 25bp 발표하고 4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 텐데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파월 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과연 이거에 대한 가이드, 가능성을 내뿜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아직은이에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내일 기자회견이 아니라 실제로 연준 위원들이 나눴던 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그건 안 나와요. 내일 단순히 기자회견만 하고, 예. 파월이 이렇게 앞에 앉아갖고 이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최종 금리를 생각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파월이 비둘기적인 어떤 지금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회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그 가이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해서 매집을 다시 해도 됩니까? 라고 평가를 했을 땐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확한 기준점을 제공한다면 회의록 이유가 좀 더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성 있는 증시에 대한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겠죠. 예, 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내일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 회의록 전까지 그 수급 자체랑 방향성 자체가 이어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내일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해답을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방향성을 이끄는 게 현실적으로 정답에 굉장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이제는 나올 수 있겠네? 언제 나오겠지? 라고 해서 예상하는 시기인데 지금 상황은 그 근거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뭐 지금은 인플레, 이제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그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굉장히 드러나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 관련해서 1%대를 기록하고 있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해 한 해에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뭐예요? 경기 침체랑 주가랑은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거 연동짓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 연동지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내가 요새 정말, 요새 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힘들다. 근데 주식은 올라요. 예. 왜냐? 최종금리 딱 가이드 설정돼 버리면 올라요. 올 한 해는 경기 침체 계속 들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부동산을 보더라도 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주가는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종금리 발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2, 3월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하단을 찍고 상승을 기약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소 이제 미시적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여기 4개 타이틀 중에 두 가지 부분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빅쇼트 부분을 예상하는 게 이거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제일 맞춰야 돼요. 실제로 이 인하를 하는 시기에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점도표 발표라든가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이때쯤 이렇게 하면서 빠르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하를 자체를 논하지 말고 최종금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끄는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 시기만 논하는 게 이번 FOMC 회의의 주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포커스 맞으세요. 자, 좀 정리할게요. 금리 인하 연말에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가지고 시장이 상승하진 않습니다. 포커스 제대로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막 피본 얘기 나오고 뭐 이러는데 너무 이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피본 나와요. 조만간이에요. 2월 내에 나올 수도 있어요. 빠르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종금리 형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돼요. 시장 올라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금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FOMC 회의로까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글로벌 핫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이 채권 매수의 적기는 지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일단락한 뒤에 이 석 달 뒤부터 채권 가격이 상승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9번의 긴축 주기 중에 무려 8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채권의 매력도는 좀 떨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채권 상승 전환에 나설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네. 이건 좀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진짜 집중을 하세요. 이거 채권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채권은요, 일단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체린이라는 말이 계속 들리잖아요. 네, 근데 채권 관심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많아요. 있다고. 왜냐면 회사채 관련해서 지금 사들이고, 예. 이제 각종 증권사도 워낙 안전 성향이 강하니까 권장을 하죠. 권장을. 왜냐면 지금 최근에 예금이 이제 1금융권 대비해 갖고 3%대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자금 자체가 이제 5%대 이상이 채권에 쏠려요. 자연스럽게. 예. 증시는 아직은 좀 오르기에는 판단이 부적합하다. 위험 자산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분위기보다는 채권 분위기로 굉장히 1년 동안 쏠렸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는요, 오늘 이 내용은요, 정말 100% 찬성입니다. 지금 채권 매수 적기다. 자, 근데 이게 매수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채권을 우리 해외 선물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금리를 인하할 때, 그죠? 이 채권에 대한 빨간 선이죠.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10년물 국채를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실제로 선물이 아닌 현물 채권이죠. 만약에 쉽게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앵커님이 저한테 오늘 10,000원을 빌려줘요. 네. 네. 저는 잠깐 앵커님
그러면은 처음에 앵커님이 설정을 해요. 나는 대신에 네. 1년 뒤에 예. 11,000원으로 줄게. 아, 네. 이게 채권이에요. 네. 근데 이자가 이제 1년 뒤에 줄 돈 자체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약속인 거죠. 약속인 거죠, 네. 하나에. 그러면은 이자가 10%일 때가 좋아요? 9%일 때가 좋나요? 8%일 때가 좋아요? 이자가 높을수록 좋겠네요. 그죠? 높을수록 좋죠. 네. 그러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음. 채권은 현물을 살 때는 네. 이자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을 때 수익 배당을 많이 받겠죠. 네.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빨간 선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네. 채권에 대한 이자율 자체도 전체적으로 하방 랠리로 들어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회사채 기준으로 5%에서 10%대 기준을 잡고 있는데, 회사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국채가 내려가게 된다면 금리가 최종 금리 형태가 잡히게 된다면은 그 이자 배당도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채권에 대한 이자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채권을 사시는 분들은 그 당일 채권을 매수할 때 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1년 뒤에 받을 금액이, 2년 뒤에 받을 금액이. 그렇네요.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높게 있을 때 계약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네. 현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적금 개념과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근데 앞으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왕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우리가 미국 연준이 최종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예.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방으로 떨어져요. 그러네요. 과거 2011년도, 13년도에 제가 그랬다고 표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지난주였죠. 이 시간대에. 이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페드가? FOMC가 어떤 분위기죠? 지금 조금씩 보폭을 좁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종금리 할까 말까? 뭐 이런 시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시기가 조만간 도래된다면은 국채 금리는요 하방 랠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어떻겠어요? 지금 최고점이라 이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계약 타이밍이다. 나는 안전 자산으로 형태를 좀 가지고 있을 거면 네. 지금 채권 회사채 금리 자체가 최고점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예.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기다. 그렇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인가요? 역사적으로 금리가 높은 때죠. 예. 굉장히 높은 때죠. 네. 네. 근데 채권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안전해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라고. 훨씬 큰 보여주셨잖아요. 시장이고 예. 이건 하나의 계약 관계잖아요. 네. 앵커님 만약에 제가 채무자고 채권자예요. 예. 예. 그러면은 저는 11,000원을 무조건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은 그냥 자동 파산됩니다. 예. 디폴트에 알아서 빠지겠죠. 예. 근데 그 등급을 나눠요. 신용 등급 평가를 하고 그 등급이 높은 채권이 이자 배당이 적겠죠, 당연히. 네. 예. 근데 안전한 기업, 안전한 회사에 대한 회사 채권도 지금 8%대 이상에 대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네. 채권 괜찮네요. 예로 좀 들어보죠. 네. 이거 회사 얘기를 해도 괜찮나? 최근 나온 아니면 거. 예를 들면 앞글자만 따서라도 뭐 얘기해 주시면. 요새 건설 안 좋잖아요. 예. 건설주가. 네. 건설주가 최근에 채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5.5%예요. 네. 이번에 이벤트 네. 나온 게. 예. 근데 지급 보증을 그 자회사인 케미칼에서 해버려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롯데건설, 건설이 B 처리되겠습니다. 이 네. 건설사가 파산을 L 건설사가. 하더라도 네. 여기서 지급 보증되니까 이건 완전 안전빵이에요. 아, 네. 네. 그렇네요. 왜냐면 여기는 현금 시드가 유동 엄청난 회사니까 네, 네. 이 케미칼 믿을 회사는 구석이 또 네. 있는 거네요. 이렇게 지급 보증을 해준대잖아. 예.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거죠, 5.5%로. 아. 이런 거는 AAA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서 네. 이자가 5.5%예요. 그러면은 예금보다 낫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이제 은행 가갖고 이렇게 상담 창구에 딱 앉아갖고 저 적금 들러왔는데요, 네. 예금 들러왔는데요. 이러면 그러니까요. 쉽잖아. 근데 우리가 채권을 사려면요, HTS에서 어떻게 사는지 뭐 해야 되는지 네.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시장에 엄청나게 내포되지는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는. 되게 어렵죠.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것 네, 같아요. 많이 몰라요. 네. 근데 만약 그런 부분을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늘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네. 선물 기준으로 채권을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채권에 대한 현물 계약은 그 당일 계약이에요. 당일 기준으로 금리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치가 지금은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물 계약 기준은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오는 외신에 대한 내용은 채권 매수 적기인 까닭은 라고 했을 때 앞으로 10년물 국채 모든 금리는 기준금리에 대한 형태가 아니라 국채 금리 형태 기준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명목금리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앞으로 최종금리가 나올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시기인데 더 이상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상향하는 모멘텀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전 세워집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 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잡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내일 노란톡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너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만 보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앞으로 이제 톤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매수는 적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최고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이 기준치 보게 된다면 살라면은 저는 그래요. 이번 달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직접 채권을 직접 매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소액으로. 이 채권은요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해볼 만해요. 한 번은 내가 이거를 한번 투자를 해보자. 만 원을 투자해서 단돈 500원이라도 1년에 벌어보세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아져요. 그럼 하나의 포트 구성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여러분들 부동산을 알고 있고 주식을 알고 있고 선물을 알고 있고 이제 채권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각종 상품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다양성이 놓여 있잖아요. 그죠? 해선이 매수 매도가 있듯이 다양한 방향성을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한 번쯤은 저는 아주 소액으로라도 시도해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번 오늘 헤드라인은 저는 99%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권 현물에 대해서는 지금이 매수적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또 수익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로벌 핫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금 수요가 1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긴축과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중앙은행들이 금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금 수요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2011년 이후에는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골드에 대해서 2,000달러 선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의를 하시는지 해왕 마스터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형태인데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큽니다. 가능성은 없다. 네, 가능성은 판단. 근데 그 기준치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금이 지금 오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시청자분들 질문하시면은 네. 제일 간단하게 대답해서 달러가 떨어져서요. 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달러가 떨어져서요. 지금 차트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이 이제 US 선물 달러 지수인데 최근에 우리가 보다시피 오른쪽 보시면은 긴축장에서 이제 거의 시그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제 달러가 푹 꺼졌죠. 예. 뭐 여기 신세계 나와서 이제 달러가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판단도 해드렸었고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달릴 수 있는 금리 상단에 대한 범위 자체가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페드가 25bp 올리게 된다면은 4.75죠. 여기서 더 올려봤자 얼마예요? 0.5예요. 그죠? 자, 근데 반대 통화인 유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대 통화인 유로는 아직은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구멍은 있다. 이번에 ECB 통화 정책도 같이 열리는 거 아시죠? 예. 뭐 50bp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확정으로 가이드가 세워졌는데 50bp 이후에 또 50bp를 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이겁니다. 아직은. 유로존은. 자, 미국은 거의 끝물인데 지금 ECB는 중간 단계에 속해 있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아직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 있네 라고서 판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죠? 왜냐? 미국은 이제 통화 정책이요. 달러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여러분들.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시비가 물가가 피크아웃 돼갖고 이제 캐나다와 같이 긴축을 스텝을 조정을 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방 코스를 멈추겠죠. 네. 정확하게 금값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상단에 대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 시비가 만약에 미국과 같이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를 포커스를 잡아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왕님 이라고 했을 때 그때 금값은 이제 상승을 멈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금에 대한 매수세는 정확하게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이 아닌 유로존에 의한 통화 정책으로 달려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게 오히려 적기에 맞습니다. 어차피 달러 떨어지면 금 올라가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더 얘기했던 거 뭐냐면 아까 10년물 국채 얘기했죠. 국채, 요 자리 빨간 선, 여러분들 빨간 선 보이죠? 빨간 선이 앞으로 하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국채에 대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금 가격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은 자산에 대한 형태니까. 자, 지금 엔화 오를 수 있고, 그죠? 국채 가격 오를 수 있고, 금 오를 수 있고. 와, 안전자산 3대장이네. 그죠? 올 한 해는 안전자산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안전자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한 해. 근데 플러스 뭐예요? 경기 침체도 있네. 시나리오가 딱이네. 그죠? 다 도와줘요. YCC 푼다지, 일본. 예. 안전자산은 죄다 올라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네. 이 부분도 노란톡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자, 금에 대한 매수세 포지션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포인트가 필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한 번 더 상승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값이 놓입니다. 금이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선물 대비해 갖고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 구축이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만 앞으로 올 한 해 장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해왕님이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 짱. 여러분들, 안전자산이 우세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로 연출되고 있다. 예. 달러 인덱스는 추가 하방을 좀 더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올 한 해. 금 수요는 나쁘지 않아요. 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현물은 얼마 못 벌어요, 실제로 사도. 현물은. 현물 수요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망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좀 어떤 파생이라는 ETF, 금 ETF라든가 이거에 대한 시기를 한번 논하는 거는 제가 맞을 것 같은데 현물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현물 금, 금덩어리 있잖아요. 예. 제가 사실 이제 그 한돈에 대한 의미 자체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조그마한지 잘 몰랐어요. 이제 이게 손톱만 하더라고요. 네. 한돈이. 예. 그럼 10돈 이러면은 이 정도 이제 10배 늘린 건데, 그거는 지금 사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럼 골드는 이제 파생 그리고 선물 상품 위주로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채권 같은 경우는 뭐 현물 채권이 좀 지금 매수 적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아, 완전 나이스죠. 네. 지금 제가 만약에 돈이 막 있다, 그럼 포트에 대한 비중 자체를 채권 위주로 거의.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한 걸 까먹었네. 네. 예, 일단은 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 네. 더 맞는 말이다, 이건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이 채권 있죠, 채권. 여러분 만약에 직접 이 말을 드릴게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6개월짜리로 사세요. 1년 넘는 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만약에 대공황 버리면요, 이제 유동성 부족으로 이거 회사채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기간에 대한 모멘텀을 1년 이상짜리로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이자가 낮더라도. 아시겠죠? 2년짜리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1년짜리, 6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내로. 이건 꼭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6개월짜리.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빅쇼트랑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가자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비 부담 완화 속에 파월 회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긴축 속도 둔화 기대에 석 달 연속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수요 증가 전망에 오펙 플러스 정책 고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 긴축 우려 완화와 양호한 유로존 GDP의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주요 상품 그리고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은 나스닥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네. 방향성 안 찼거든요. 지금 다 기다리는 웨이팅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웨이팅 시간이에요. 새벽 4시까지 그냥 웨이팅 시간을 가버려요. 그리고 보통 이제 FOMC 회의 전에 사실 이제 단타 차트 트레이딩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네.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슈 자체 시장에 집중돼 있는 포커스가 과연 새벽 4시 반 기자회견 때 멘트를 던질 것이냐 아니냐라고 그 기준으로 이제 방향성을 움직이겠죠. 그 근거 자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고, 근데 그 가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희박한데, 그 만약에 가능성이 만약에 회의록 때 딱 나온다면은 네. 4시 반에 그때 트레이딩 하는 게 좋아요. 근데 4시 반에 트레이딩 하면 힘들어요. 네. 네, 변동성은 굉장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5시 반까지 해봤거든요. 네. 다음날 죽습니다. 네. 네, 못 일어나요. 네, 그 의미셨군요. 네, 차라리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 FOMC 회의를 어떻게 하고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는지 판단하고 차근차근 네, 분석한 다음에. 차근차근 그 당일 방향성을 따라가는 게 전일, 네.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게 오히려 시장 상황에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월이 좀 사리겠다. 네. 예, 가이드에 대한 설정 자체를 사리겠다. 근데 차트는 이뻐요. 올라가기가. 차트는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앞으로 차트가 좀 어디까지 단기 반등이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땐 12,8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차이가 뭐냐면은 눌리고 가니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니, 이 차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예. 근데 저는 눌리고 간다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도 좋은 시기에 좀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11,500 단가부터 시장에 대한 반등값을 기대하고, 오히려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TQQQ라든가 그 대응 자체를 한번 이끌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요. 11,500 단가 눌릴 때까지. 그리고 2주 뒤에 회의록 공개하면은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기준치로 좀 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수적으로 가자고요. 아직 연준 정확하게 최종금리 발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차트를 60분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MACD가 음봉세로 나오려고 힘을 줬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음봉세로 오늘 당일 차트는 회의 전에 다소 눌림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아요. 근데 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전 안 하는 게 낫다는 주의예요. 시장의 거래량이 좀 첨가가 됐을 때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패스하는 시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채널링 구조죠. 이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깔끔하게 걸려 있죠. 여기 보시면, 네. 깔끔하게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저번에 좀 포인트 자체를 좀 하는 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이제 저항을 유지한 데가 3파가 유지가 됐죠.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차트만 보면, 차트 해석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하단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예. 음봉세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유효하다. 고점 시그널이 한 번은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맞는 차트입니다. 지금 MACD도 음봉세로 들어가고, 그죠? 이게 엘리엇 파동에 대한 기준치예요, 여러분들. 상하단에 대한 파동. 자, 여기서 1차. 예.
자, 우리 지금 미장 보고 다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 1일, 2월의 첫 거래일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주요 상품을 살펴보면 상승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시죠. 네, 일본본 차트 기준입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 바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계감이 번지고 있었는데 이 프리마켓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개장 직후에는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12,140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5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춤했었던 5일이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강보합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0.1%가량 상승한 7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차츰차츰 상승 탄력을 높여가면서 현재도 강보합권에서 지금 온스당 1,947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101선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유로입니다. 이번 주 FOMC와 ECB 통화 정책을 앞두고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0.36% 상승한 1.0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개장 파동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FOMC 금리 결정을 좀 기다리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나스닥은 앞서서 조금 짚어봤는데 그럼 연이어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파동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나스닥이라든지 이 주요 상품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무포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 포지션을 구축 중이라면은 예. 지금 시도를 한다면 차 매도 분위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매도 분위기로. 지금 분위기 자체만 60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파동이 오늘 당일 일단 차트 수급상으로 보게 된다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3파가 형성됐거든요. 상단에 1, 2, 3파 이렇게죠. 네, 지금 PDF 파일로 좀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엘리엇의 좀 기준인데 여러분들 화면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3파에 대한 구성이 생기된다면은 이 기준점 자체가 고점이 포인트가 나오고 수급이 내려가는 형태 자체로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이 차트에 대한 형태와 같다라고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네, MACD도 음봉 장세에서 수급 자체가 제일 크게 나오고요. 형태가. 그럼 음봉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매도에 대한 형태로 구축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차트만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은 고점 시그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 고점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30일에 있었던 기준치가 지금 당장은 여기서 이제 오늘 시황 이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양봉과 음봉 형태로 나눌 건데 지금 오늘 만약에 시장이 하방 랠리로 들어간다면은 11,900 랠리까지는 쉽게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바예요. 네. 근데 뭐 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보자마자 튀는 현상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오늘 변동성 장세가 4시 반 이후에 오는 거 대비해 갖고 그거를 대응하기보다는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추세를 내일도 따라가는 형태로 지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그래서 관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PDF 파일로 담아서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에 관련해가고 정리를 한 PDF를 12시까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노란톡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한 번쯤 읽어보세요. 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차트 공부하시는데. 기본적인 이론이다 보니까. 근데 기본이 항상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이. 저는 항상 기본적인 거를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예, 기본만 배우셔도 여러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차트는.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위험성 판단으로 봤을 때는 오늘 관망이 많으나 지금 차트에 대한 대응으로 봤을 때는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오늘 페드 이후에 최하단선까지 도달한다면 11,900선까지는 쉽게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또 차트를 보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벽 4시 그리고 4시 반에 나오게 되는 FOMC 의사록 금리 결정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나스닥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상품들이 모두 다 관망하는 듯한 제한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일도 지금 현재 약보합 흐름 이어졌다가 지금 또 보합권으로 조금씩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일도 매도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오늘은 당일. 네. 지금 박스피 돌고 있기 때문에 양봉, 음봉 형태가 들긴 하는데 예. 최근 형태가 시황은 없어요. 시황은 굉장히 여기서 이제 랠리예요. 앞으로. 네. 우리가 사실 21년도하고 20년도가 와 유가 대단했다. 뭐 그랬죠. 증시도 대단했지만 유가도 대단했다. 와 어떻게 그 20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펼쳐지더니 네. 한 번에 이제 올라가는 수준 자체가 120달러까지 어떻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죠. 러시아도 터졌고, 그 유가에 대한 어떤 오펙, 미국에 대한 감산 부분이 좀 적극적이었고, 네. 제일 큰 환경은 이제 지금은 좀 다소 줄어들었지만 내용이 탄소 중립이라는 대대적인 어떤 바이드 정책에 의해서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이제 90달러에서 70달러 내외에 대한 진폭만 가능하거든요. 올 한 해는 유가가 제일 재미없을 거예요. 유가가. 유가 제일 재미없다. 어떤 방향성 찾기도 힘들고 시황도 번듯하게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 안에서 유가에 대한 트레이딩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내용이 없는데 그죠? 뭐 감산만 주구장창하고 있고 그거 유지하면서 또 그것도 곧잘 지키고 있고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 변수는 최대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죠? 뭐 유럽에는 뭐 이제 유가 상한제 설정을 했다지만 그거에 대한 시장 영향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고 네. 재미없게 흘러갈 거예요. 재미없게. 사실 오늘 그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안 나오죠. 그냥 당초 이제 200만 배럴에 대한 어떤 감산 유지 뭐 이런 부분만 하고 크게 무리 없는 내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시황이 없다. 그럼 이럴 때는 단순히 차트적인 움직임 해석으로 가야 되거든요. 단순 차트. 이제 유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단타 차트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차트예요. 그럼 지금 수급 자체가 음봉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T차트 구조 내에서 음봉 기준을 어디 타점으로 잡을까라고서 포인트를 보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자,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유가는 제가 지금 차트를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좀 해석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웨이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매도에 대한 분위기 한번 관찰은 되는데 유가는 제가 끝나고 노란톡에서 좀 남겨드릴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국제 유가는 올 한 해 조금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사실 올 한 해는 뭐 채권이라든지 골드와 같은 안전자산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골드에 대해서 당일 투자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어떻게 보세요? 골드는 만약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비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긴축에 대한 의미를 더 살리는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튀겠죠, 위로. 달러 인덱스가 다소. 근데 달러 인덱스가 딱 조정 주기 좋은 위치예요. 너무 지금 하방으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럼 금이 한 차례는 오늘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정적인 분위기로.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는 방향성을 전환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 의미만 갖고 재상승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앞으로 금을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적기를 보시는 건 11,850포인트 있죠. 오고 나서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실 모든 지표든 간에 과도 구간이에요. 사실 한 번은 조정을 줘도 괜찮은 구간이거든요. 좀 확실하게 짚고 가자라는 평가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강해요.
1850포인트 오고 나서 제 매수에 대한 구간을 하는데 오늘 페드에 대한 회의 이후에는 금이 시장 조정을 잠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은 나스닥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FOMC 회의가 움직이는 제일 큰 거는 증시랑 달러예요. 맞죠? 근데 금은 달러의 영향을 아까 받는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다리기 때문에 페드 이후에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에 대한 시황 보고 그 방향성 따라가면 돼요. 아시겠죠? 뭐 내일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성명서랑 기자회견 해석을 해드리고 그 방향성 모색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은 트레이딩보다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기대감이 너무 실려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죠? 증시가 오르고 달러는 떨어지고, 그죠? 한 번은 이게 딱 얻기 좋은 자리거든요. 예. 그럼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 대응하는 게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반반이에요. 25bp를 하냐, 50bp를 하냐 이게 절대 아니고요. 가이드 설정을 어느 정도 최종 금리를 발표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딱 반반이거든요, 상황이. 그럼 만약 안 한다로 포커스 맞춰버리면은 증시는 떨어지고, 예, 어떻게 됐어요? 달러는 올라가겠죠. 그럼 금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모든 시황이 FOMC에 맞물려 있습니다. 유가 빼고. 아시겠죠?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또 나와요. 예. 오늘 일단은 12시까지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또 PDF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내일 회의로 관련해서도 오전에 깔끔하게 제 정리된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들 합니다. 어디서? 노란톡을 통해서 이 부분만 참고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자정까지 들어오시면 또 FOMC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석된 자료라든지 그리고 뭐 골드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노란톡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거나 샵 0082번 문자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골드를 확인해 봤고요. FOMC 결과에 따라서 한 차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관망이지만 1850달러 선 부근에서 매수한다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유로 역시도 지금 FOMC에 따라서 뭐 달러가 움직이게 된다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유로와 골드 비슷하게 움직이게 될까요? 네, 같은 움직임을 보이겠죠. 네. 네,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커플링 구조를 이루면서. 네. 지금 달러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달러를 보고 금을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네. 예, 뭐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 유로와 골드 비슷하게. 근데 우리가 유로 통화정책 회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유로는 크게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유로는 지금 매파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다. 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아갈 게 너무 기정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록에서는 22보다는 FOMC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네. 너무 당연히. 예. 최종 금리를 가이드를 하는지 그 부분만 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뭐 내일 코스피 시장이 사실 이제 미증시에 따라서 굉장히 수급이 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제가 이제 고점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차트 기술적으로 보여드렸는데 페드 회의에 의해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는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미증시는 좀 다소 낙관적입니다. 미증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코스피는 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평가를 해요. 예, 오히려 디커플링 구조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이런 판단을 아직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그게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미증시는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안 올라가네 라는 분위기가 모색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도 노란통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 입장하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양 마스터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FOMC 분석 누구보다 더 발빠르게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하단으로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0082번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